이어서 플렉스 레이아웃으로 센터를 잡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뷰의 오토 사이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렉스 레이아웃의 센터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고 보셨을 텐데 간단합니다. 이걸 잡고 원하는 컨텐츠를 넣고요. justify 컨텐츠를 센터, 그리고 온라인 아이템즈를 센터, 이렇게 하시면 센터가 잡힙니다. 이쪽에서는 이걸 뷰로 했는데요. 저는 그냥 버튼으로 했을 뿐이지 사실 똑같습니다. 저도 뷰로 한번 해볼게요. 뷰를 이 안에 넣고 이미 센터로 해놨기 때문에 넣는 순간 바로 센터가 됐죠. 그리고 하나 더 넣으면 계속 센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보통 하나만 센터를 잡고 싶을 때도 이렇게 놓고 센터를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플렉스 박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몇 가지 스킬과 심화된 화면을 만들기 전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뷰의 오토 사이즈에 대해서 그리고 정렬, 중앙 정렬 등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첫 시간에 이제 오토에 대해서 한번 요 사이즈에 있는 요 오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되살릴 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이즈의 오토란 자기 내부에 있는 컨텐츠의 양에 따라서 넓이 높이가 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얘한테 오토, 지금은 절대 그 픽셀로 80, 20이 되어 있는데 오토를 체크하면 높이도 오토를 체크하면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공간만큼 자동으로 줄고 늘고 합니다. 여기서 그 안에 컨텐츠를 이렇게 늘리면 버튼의 넓이가 자동으로 넓어지죠. 넓이가 오토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요 오토를 딱 끄고 넓이를 고정시키고 높이는 그대로 오토로 둔다면 이게 넓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옆으로 늘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줄이 자동으로 바뀐 거예요. 자동으로 바뀌니까 높이가 높아져야 되겠죠. 컨텐츠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상하의 컨텐츠 양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높이가 좀 늘어납니다. 자, 이게 사이즈의 오토예요. 자, 뭐 다른 모든 컴포넌트도 다 똑같습니다. 이 라벨은 기본적으로 오토죠. 얘도 이렇게 늘리면 가로가 계속 무한대게 늘어나죠. 자, 여기 오른쪽 끝으로 가서 그런데 이게 쭉쭉 늘어납니다. 근데 얘를 오토를 딱 이렇게 절대 픽셀로 넓이를 해놓으면 더 이상 넓이 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높이는 계속 오토이기 때문에 높이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을 때 높이가 늘어나고 자동으로 높이가 늘어납니다. 자, 이게 이제 오토의 개념인데 이 개념하고 똑같이 뷰도 마찬가지로 오토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이즈에. 자, 근데 오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의 양에 따라 넓어지고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넓이가. 그럼 이 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식 컴포넌트의 양에 따라 넓어지고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요 얘가 그건데요. 요 얘처럼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 지우고 자, 요 오토 사이즈 뷰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뷰를 하나 놓고요. 일단 오토 사이즈 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도 텍스트를 계속 넣으면 요 라벨이 일단 높이가 늘어나요. 그리고 라벨이 높이가 늘어나면서 감싸고 있는 요 뷰의 높이도 늘어나고 이 뷰의 높이가 늘어나면서 얘를 감싸고 있는 이 뷰의 높이도 늘어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늘어나죠? 네. 자, 이렇게 작동되는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뷰를 넣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오토를 찍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오토를 딱 찍으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탁 붙어버리죠. 그럼 이 안에 컴포넌트 넣기도 힘들고 작업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높이를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놓고요. 여기다 한번 버튼을 넣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넣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버튼을 이 뷰 밑에다 넣고 오토를 찍어 볼게요. 역시 그냥 탁 붙어버리죠. 이 말은 앱솔루트로 들어간 거는 그 안에 컨텐츠로 잡히지가 않아요. 컨텐츠 양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부모의 자식으로 들어갔을 때 부모의 컨텐츠의 양으로 잡히려면 최소한 요 컴포넌트들이 앱솔루트가 아니고 렐러티브나 스테이틱이어야 돼요. 자, 일단 스테이틱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오토를 찍어보면 여기 버튼 있는 데까지 높이가 됐죠. 넓이도 오토를 찍어보면 딱 이렇게 컨텐츠 양만큼 줄어들었어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아까 그 텍스트 라벨이나 버튼처럼 칠 수는 없지만 한번 넣어 볼게요. 1번 버튼을 놓고 얘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하지만 안 늘어났죠? 얘가 앱솔루트니까 얘를 스테이틱으로 바꾸면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컨텐츠의 넓이가 넓어졌죠. 자, 그리고 아까 라벨처럼 이 넓이를 그럼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딱 240으로 고정해 놓고 다시 버튼을 넣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있는 애를 카피해서 컨트롤 C에서 이 뷰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스테이틱 그 설정이 되어 있는 버튼을 복사해서 넣었기 때문에 얘도 스테이틱이에요. 이 뷰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하면 그 뷰 안으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조금 늘려볼게요. V, 계속 옆으로 가다가 높이가 늘어나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뷰의 오토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다른 하위 컴포넌트를 담고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작동되는데요. 그 담고 있는 게 뷰와 플렉스 레이아웃 그리고 그리드 레이아웃이에요. 이 애들은 요 넓이와 높이를 오토를 주시면 이 컨텐츠의 양만큼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뷰의 오토의 개념을 설명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튼으로도 넣었지만 이렇게 그 오토인 애에다 그 자기 오토인데 그 안에 또 오토인 애를 넣어서 같이 늘어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오토인데 이 안에 다시 뷰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공간을 좀 넓히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얘의 배경색을 파랗게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 뷰 안에 넣었어요. 근데 안 들어갔죠? 그 이유는 얘가 앱솔루트라 그렇죠? 얘를 스테이틱이나 렐러티브로 바꾸면 됩니다. 자, 스테이틱으로 바꿨더니 바로 빈자리를 찾아갔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건 얘가 이거 리사이즈 하면 오토 값이 풀립니다. 다시 절대값으로 바뀌어요. 넓이 높이가. 그래서 얘를 다시 높이를 오토로 딱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컨텐츠 높이만큼 다시 줄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뷰가 늘어나면서 얘도 다시 늘어나게 하려는 건데 이 뷰를 어떻게 늘어나게 할 거냐면 라벨이 늘어나면서 늘어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뷰로 들어갔는데 자, 얘도 높이를 오토로 하면 딱 붙겠죠. 왜냐면 라벨이 앱솔루트니까 라벨을 스테이틱으로 딱 바꾸면 라벨의 높이만큼 이 뷰의 높이가 잡혔어요.
자, 라벨은 기본적으로 높이가 5토니까 넓이를 한번 고정시켜 볼게요. 이 정도로. 그럼 입력대다가 공간이 없으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높이는 5토예요. 자, 어떤 동작이 되는지 한번 잘 봐주세요. 입력하다가 예, 라벨의 높이가 늘어나니까 이 뷰의 높이도 늘어났죠. 이 뷰의 높이가 늘어가니까 이 가장 바깥에 있는 뷰의 높이도 늘어났습니다. 좀 눈에 확 띄게 이 뷰에다가 요 최상 밖에 있는 뷰에다가 내부 패딩을 좀 줘볼게요. 네, 10씩 패딩을 줘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라벨에다가 네, 늘어나고 있죠. 자, 실제로 요 작동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자동으로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뷰를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 동작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가로만 줄고 있는데 이 뷰에 세로까지 같이 줄고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은 이거 지우겠습니다. 뷰를 한번 넣어보고요. 보통 우리가 사이즈를 줄여서 퍼센트나 이렇게 좀 가변적인 값을 넣어주면 얘를 50, 50 한번 넣어볼게요. 넓이를. 높이도 50. 자, 이런 경우에 가로만 줄면 가로만 같은 비율로 줄죠. 세로만 줄이면 세로만 줄고요. 자,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 같은 비율로 늘고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 가로가 줄면서 얘가 줄 때 같은 비율로 이 높이도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가로만 줄고 있는데 이렇게 얘도 가로만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주는 만큼 세로도 같은 비율로 줄게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한 이제 팁인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거는 그냥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일단 가로가 변경되게 가변적인 값을 세팅합니다. 뭐 퍼센트라던가 뭐 스트레치도 상관없습니다. 스트레치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어쨌든 가로가 가변적으로 변하는 거니까. 그때 이 높이 값을 0으로 지워요. 그러니까 절대 픽셀이 아닌 아무 높이가 없는 값으로 지워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뷰에 패딩 값을 퍼센트로 줍니다. 한 50% 해볼게요. 네. 이 퍼센트의 기준은 뭐냐면 내 부모의 가로 넓이의 50%예요. 자, 그 패딩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값을 가로가 가변적인 값을 세팅을 해주고 높이 값은 지웁니다. 네, 결국 오토인 거죠. 지우면 오토가 돼요. 아니면 0으로 해서 아예 지워버려도 되고요. 그러면 이 패딩 값을 빼면 아무 공간도 안 나오겠죠. 근데 그 애에 패딩 값을 퍼센트로 주면 다시 공간이 생겨요. 근데 이게 왜 패딩을 주면 생기는지는 일단은 그냥 이해하지 말고 넘어가고요. 그냥 패딩에다 준다. 그러면 다시 없어진 공간이 생긴다.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공간이 어느 정도 생기냐, 이 퍼센트가 그건 자기 부모의 가로 넓이의 퍼센트예요. 네. 얘가 픽셀 540이면 얘는 지금 50%의 540이 생긴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계산해도 되죠. 화면이 막 복잡해지면 그걸 계산하기 힘드니까 어차피 가로도 퍼센트나 가변이기 때문에 이 부모의
넓이에 따라서 같이 변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보기 좋은 높이를 요 퍼센트로 지정해 주셔도 돼요. 그냥 대충 30% 이렇게. 조금 더 정사각형처럼 하고 싶으면 조금씩 이렇게 늘리면 되겠죠.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부모의 뷰를 나눠서 퍼센트를 계산해서 가로 픽셀과 똑같이 나오겠는데 세로를 잡으면 되는데, 일단 패딩에다 퍼센트를 주면 된다. 근데 바텀이나 탑 둘 중에 아무 데나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가로의 사이즈가 줄면서 자동으로 세로 사이즈도 줄어요. 즉 얘를 아까는 이 높이를 변경했을 때 그 비율에 따라 변했는데 지금은 높이를 해도 안 바뀌죠. 얘는 가로가 줄 때 이 컨텐츠의 가로도 줄고 같은 비율로 세로도 줄어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요게 하나가 이제 팁이 있습니다. 그게 요 예제고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바꾸면 줄죠, 그죠? 같은 비율로 줄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중앙 정렬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렐러티브일 때 중앙 정렬하는 방법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을 보면 이렇게 항상 요 세 개가 움직여도 중앙에 정렬되죠. 자,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우고. 저희가 중앙 정렬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었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일단은 절대좌표로 하는 방법은 쉽게 요거 센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앙이 되죠, 그죠? 이거 아니고요. 요거의 상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중앙 정렬이 됩니다. 이 방법이 있고, 뭐 그리드 레이아웃을 쓰는 방법도 있었죠. 그리고 좀 전에 바로 설명드렸던 플렉스 레이아웃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리드 레이아웃은 1 해주고 얘를 센터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뭐 아무거나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중앙 정렬이 됩니다. 플렉스도 요 옵션에서 가로도 센터, 세로 정렬도 센터. 자, 이렇게 하고 이걸 넣으시면 얘도 이렇게 센터가 되죠. 자, 이렇게 뭔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센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절대좌표로 이렇게 센터를 클릭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여기 있는 뷰하고 버튼하고 텍스트 박스인데 한번 놔볼게요. 뷰하고 버튼 그리고 텍스트 박스, 이 컴포넌트들을 아까처럼 뭐 중앙 정렬해도 되지만 어떤 이유로 얘네가 뭐 플렉스나 그리드 레이아웃에 안 들어가 있고 얘네가 스태틱이나 렐러티브인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스태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 위로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찾아가죠. 근데 이럴 때 중앙 정렬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상하 정렬은 중앙 정렬은 안 되고요. 이제 좌우만 되는데 그 방법이 얘를 하고 마진에서 레프트 오토, 라이트 오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 버튼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버튼도 오토. 근데 오토로 했는데 이 버튼은 안 되죠. 그 이유가 그렇게 오토로 좌우 정렬이 되려면 이 컴포넌트의 디스플레이 옵션이 블락일 때만 그렇게 됩니다. 자, 얘를 그래서 블락으로 여기 있네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바로 오토가 돼요. 그래서 뭐 마진 탑을 좀 줘서 공간을 띄고요.
얘도 마진탑을 저도 좀 띄우고요. 자, 이것은 그냥 아예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애를 이렇게 딱 놨는데 이렇게 놨어요. 근데 얘가 렐러티브여야 돼. 근데 중앙 정렬이 돼야 된다. 좌우. 그러면 레프트에 오토 이렇게. 근데 안 된다.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얘를 블락으로 바꿔준다. 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렐러티브일 때의 좌우 중앙 정렬을 하는 걸 봤는데요. 이게 아주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요. 간혹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치면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이런 사이즈 오토나 스케일이 바뀔 그 사이즈가 가로가 바뀌었는데 세로까지 주는 이런 거, 렐러티브일 때 이런 중앙 정렬, 이런 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좀 간혹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치면 뭐 수거를 외우듯이 요 예외적인 거 몇 개만 그냥 딱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